안녕하세요. 우리 리뷰 테스트 10회차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굴림운동을 메인으로 해서 출제를 한 건데, 기억번을 보면은 A에서 B까지 운동하는 동안에 분명히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가는 운동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지 마찰력이 작용을 한 거고요. 자, 그런데 정지 마찰력 사실 되게 당연한 거죠. 미끄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은 없다. 이게 일종의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에너지 손실 있던 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틀렸죠. 자, 그리고 이제 니은번 B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방향은 B는 최하점이고, 최하점에서 힘 표시를 해보면 중력과 일단 수직항력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마찰력을 표시를 할까 싶은데, 마찰력이 일단 발생을 하려면 물체가 미끄러지려고 해야 되는 거죠. 즉 일종의 미끄러뜨리려는 힘이 있거나 미끄러짐 자체가 존재를 하거나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수평 방향으로는 어떠한 미끄러뜨릴 힘도 없기 때문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미끄러지려고 하질 않습니다. 따라서 최하점에서는 마찰력은 존재하지가 않지요. 그쵸? 일단 마찰력은 최소한 미끄러지려고는 해야 된다. 그래야 발생을 한다. 요렇게. 즉 마찰력에서 가장 핵심은 미끄러지는 걸 방해하는 힘이다. 자, 마무리 디귿번. 바닥에서 물체에 작용한 수직항력의 크기를 물어봤는데, 이 스몰 r은 어디 있니? 라지 r에 비해서 엄청 작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질량 중심이 쭉 반지름 라지 r에 비등속 원운동을 했어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디귿은 일단 기본적으로 굴림운동과 그리고 비등속 원운동 두 개를 연계해 가지고 문제를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비등속 원운동의 기본 테크가 필요한 부분의 구심력을 잘 표시를 하고, 이걸 이용을 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엮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최하점에서 원 중심 방향의 알짜임은 수직항력 마이너스 중력, 이게 구심력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원운동 방지름분의 최하점에서의 mv죠. 자, 그리고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잘 써야 되는데, A하고 B를 비교하게 되면 감소한 에너지는 분명히 mgR만큼이에요. 증가한 건 운동 에너지인데, 만약에 회전 없이 병진만 했으면 2분의 1 mv제곱이라고 쓰면 되는데, 회전도 있기 때문에, 굴림운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운동 에너지 포함해서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2분의 1 m 질량 중심 속력 제곱 더하기 2분의 1 관성 모멘트 드렸고요. 오메가는 또한 r분의 v가 되니까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죠. 따라서 묶으면 사실상 m 플러스 베타 m을 사용해서 표현한 셈이 된다. 그러면 여기로부터 mv 제곱이 5분의 7, 10분의 7, 10분의 7이니까 7분의 10 mgr이 되죠. 자, 따라서 요 아이가 7분의 10 mg가 되고요. 즉 수직항력은 7분의 17 mg다 라고 골라줄 수가 있겠네요. 자, 2번으로 넘어갑시다.
요건 이제 단순히 물리진자의 주기만 딱 질문을 했는데 강의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출제를 할 때 물리진자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체가 지금 진자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의심의 여지 없이 크기가 있고, 그쵸? 그리고 질량이 그 크기, 여기는 이제 원판이라고 그랬으니까 면에 대해서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의심의 여지 없는 강체죠. 자, 그러면 단순히 요것만 잘 체크하시면 되는데, 물리진자의 주기가 2파이 루트 mgh분의 관성 모멘트. 자, 그러면 대입만 하겠습니다. 2파이 루트 강체 질량은 m이라고 줬고요. 그리고 질량 중심에서 회전축까지의 거리는 3분의 2r이죠. 그리고 회전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써야 되는데, 원판의 질량 중심에 대한 모멘트는 2분의 1 mr 제곱이죠. 근데 여기가 질량 중심의 회전축이 아니라 P가 지금 회전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쵸? 따라서 평행축 정리 m 3분의 2r 제곱으로 이렇게 보정해주는 식으로 봐야죠. 자, 그럼 어차피 기호는 다 똑같기 때문에 루트 안에 있는 숫자만 한번 확인합시다. 즉 분모는 3분의 2 있고 분자에는 2분의 1 더하기 9분의 4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얘가 일단 18분의 9 더하기 8이니까 17 이렇게 되나요? 따라서 요거랑 요거랑 한번 지워지고, 즉 루트 안의 값이 12분의 17 해서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밀도가 로인 A가 담겨있는 부분이 있고 밀도가 O 로인 그런 또 B가 담겨있는 관이 있죠. 요때 구형 용기의 중심에서의 압력이 P라고 주어졌고요. 대기압은 P0다. 자, A하고 B의 경계면에서 구의 중심까지의 높이는 H1, 그리고 또한 그 경계면에서 공기하고 면 따지고 있는 게 H2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P를 요 문제에 나와 있는 기호들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좀 해주세요 라는 부분이고, 따라서 이거는 평형인데 유체 쪽에 평형이다 보니까 압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평형에 대한 관계를 따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때 포인트가 기준선을 어떻게 잡을까? 그래서 아래쪽에 대한 걸 신경을 쓰지 않기 위해서 요렇게 기준선을 잡아주면은 깔끔해지죠. 그럼 밑에 채워져 있는 게 동일한 유체이기 때문에 아래쪽 내 신경 쓸 게 없다. 그래서 이 기준선 대비 왼쪽에 있는 압력과 오른쪽에 있는 압력이 같다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압력 결과적으로는 사실 뭐 압력이 스칼라이기도 하고 요 위에 쌓여져 있는 모든 압력을 다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P로부터는 깊이가 H1이 있죠. 그쵸? P로부터 하여튼 이게 가운데 여기로부터는 중심으로부터 높이가, 그래서 그 깊이에 대한 게 H1이 있기 때문에 일단 왼쪽 간의 기준선 위치 로 GH1이 있는데 이미 사실상 중심에서의 압력이 P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요것마저 더해버리면 되죠. 그리고
오른쪽 기준선에 해당하는 이 지점에서 압력 위에 쌓여 있는 것 대기압 더하기 O 로지 H2 이렇게만 깔끔하게 써주시면은 답을 고르는 데는 뭐 별 지장이 없으시겠네요. 그래서 P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P0 그래서 로 G로 묶어버리게 되면 OH2-H1 4번 이렇게 골라주실 수 있겠습니다. 사 번 문제. 자, 부력에 대한 문제인데, 대부분 이제 문제에 대한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요 부분, 베르누이 법칙을 만족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을 달기도 하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 이상유체다라는 얘기예요. 즉 비압축성 유체야 이런 걸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기억번. 가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부력이 로 G V로 표현이 될 건데 로는 유체의 밀도고요. V는 물체의 부피인데 어떤 부피? 물체의 잠긴 부피 이렇게 가는 거죠. 따라서 그냥 이거 물어본 거죠. A의 밀도는 로 제로고요. 잠긴 부분의 부피는 0.7V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요건 맞는 거네 라고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A가 물체 밑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요건 이제 원리적으로는 부력이라는 게 윗면과 아랫면에 뭐 때문에? 압력 차이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가를 살짝 보시게 되면 어쨌든 물체는 그대로 요 아이죠. 나랑 비교를 해보자면 동일한 물체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가든 나든 간에 물체의 중력과 물체가 받는 부력이 현재 크기가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부력 암기만 하면 니은은 건드리는 게 조금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그쵸? 식 암기만 하게 되면. 근데 가 같은 경우에는 대기압을 무시한다까지는 없을까. 뭐 P0가 있다라고 치면 대기압에 의해서 윗면 눌리는 힘이 있고 그리고 또 깊이가 있기 때문에 또 아랫면에서 유체로부터 받는 압력에 의해서 밀어 올리는 힘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그러면 현재 나 같은 경우는 일단 윗면에 압력에 의해서 눌리게 되는 힘이 이게 대기압과 그 다음에 뭐 요만큼을 X라고 하게 되면 B에 의한 압력, 그러니까 요만큼이 추가가 됐죠. 그러면 얘가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면 아랫면에서 압력에 의해서 들어 올리게 되는 이 힘은 가보다 더 커야 되겠죠. 왜냐하면 윗면이 눌리는 힘이 나가 가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서가 아랫면에서 그 압력에 의한 힘이 가보다 더 크다라는 결론에 도달이 되고, 그리고 해설지에다가는 제가 그 식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이렇게 가로 쳐가지고 달아놨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디귿번 마무리 할게요. B의 밀도를 이제 구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 엄밀하게 하면은 뭐
요 경계면 같은 경우에는 잠긴 부분, 즉 이렇게 유체가 그 경계면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경계면 요 내부, 물체 내부는 어떤 유체로부터 압력을 받는 건 아니지만 약간 요령을 부리게 되면 이 총 부력이 각각 B하고 A의 잠긴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B로부터 받는 부력과 A로부터 받는 부력의 합,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가에서는 기억에서 했던 것처럼 물체의 총 중력이 부력 로지, 제로는 뺄게요, 0.7V야 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나 같은 경우에는 물체의 중력, 그러면 B로부터 받는 걸 로 BG 0.6V 에다가 A로부터 하는 거 로G 0.4V,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알까요? 그러면 얘가 지금 0.4, 0.7 이렇게 되니까 요 크기가 로지 0.3V랑 같은 값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같은 값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B의 밀도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0.5로 A 밀도에 대해 가지고 0.5배다, 2분의 1배다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기억 디귿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5번. 요거 이제 토크 쪽도 있고 뭐 기타 등등에 대한 것도 있고, 그래서 요 유체역학 내용과 토크에 대한 내용을 섞어가지고 문제를 만들었는데, 그냥 설명이 긴 거지 생각보다는 간단합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일단 F0의 힘을 피스톤 1에다가 작용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내부에 유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실린더가 있고, 피스톤 2는 그럼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밀릴 거예요. 근데 약간 뭐 기역 비슷한 모양으로 생긴 회전축 고정되어 있는 물체 A를 피스톤 2쪽이 누르게 될 건데 벽이 막고 있으니까, 그쵸? A가 최종적으로 B를 F로 누른다라는 건 쭉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1, 2의 단면적 뭐 1대 2라는 거, 1대 5라는 거 드렸고요. 문제를 한번 건드려 봅시다. 자, 질문은 이제 F0분의 F를 구하십시오. 요게 이제 질문이 될 건데, 그 밀폐된 유체의 어느 한 지점에 힘에 의해서 압력이 가해지게 됐기 때문에 여기서 좀 직관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거는 파스칼의 원리예요. 그러면 피스톤 1쪽에 의해 가지고 유체에 가해진 압력, 추가분의 압력은 얼마큼 되냐? F0에 의한 압력이기 때문에 여기는 S분의 F0만큼이 F0에 의해서 유체에 가해진 압력이죠. 이게 유체 내부의 모든 지점 및 용기 벽을, 즉 피스톤 2까지도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유체가 피스톤 2를 밀어내버리게 되는 이 힘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파스칼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OS분의 F 프라임. 따라서 F 프라임은 OF0가 돼야 된다 라는 거.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피스톤이 A의 가운데 지점을 OF0로 누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A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역각적 평형을 쓸 수가 있겠고, 그럼 A가 B를 F로 밀었다라는 건 반작용으로 B도 A를 F로 밀었겠죠. 그러면 토크의 합은 0이다를 쓱 갖다가 쓰면 되겠죠. 즉
요 OF0에 의한 토크와 F에 의한 토크가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같아요 라고 하면 되죠. 따라서 L 곱하기 OF0 요거랑 2L 곱하기 회전축으로부터 거리 F 요게 같다. 그런데 F0분의 F를 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2분의 5입니다 라고 답을 골라줄 수 있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